오늘은 민법 기본이론 14일차 복습 변제자 대위에 대해서 복습을 할 건데 좀 어려운 것 같아. 변제에 의한 대위, 서설, 의,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여러 권리가 법률상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제자 대위는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적 성질, 권리의 이전,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는 이미 만족을 얻어 그 채권 또는 담보권의 존속에 대하여 더 이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권리 자체가 부기등기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대의 변제자에게 이전이 된다. 청구권의 경합, 변제자 대위가 그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지연 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요건, 변제할 정당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데 이를 법정 대위라고 한다. 반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변제를 한 경우를 임의 대위라고 한다. 공통요건, 변제 기타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줄 것,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 것, 구상권이 없다면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부분은 좀 암기해야 하는 부분인데 일단 구상권은 단순 채권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힘이 약하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구상권의 확보를 위해서 구상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민법이 인정하는 제도가 변제에 의한 대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를 하면은 일단 갑이 있고 갑 채무자가 있고 을 채권자가 있는데 을 채권자가 갑에게 Y 채권이 있어. Y 채권 있고 이 채무자는 X 아파트가 있는데 이 X 아파트에 대해서 을이 이제 이 채권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을 이 X 아파트에 저당권을 잡아놨지.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 제3자인 병이 이 채무자를 대신해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신 변제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것도 한 1억 정도를, 그 Y 채권이 1억이야.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얘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지. 구상권도 하나의 채권이거든.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여러 권리가 법률상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변제에 의한 대위란 이러한 변제자 대위는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래서 통설과 판례 이전에 입장에 따르면은 이제 권리 이전, 이러한 권리가 이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채권자는 그 제3자인 병이 1억을 갚아줬잖아.
그래서 채권도는 담보권의 존속에 대해서 더 이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권리 자체에 대해서는 이 병이 이 을에 대해 을이 저당권을 잡아놓은 X 아파트에 대해서 자기가 뭐 미리 등기를 하지 않아도 72쪽에 있는 187조. 자, 187조. 187조 보면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이 있단 말이야.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처분은 등기를 해야 되는데 취득하는 거에서는 등기를 요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아까 말한 그 X아파트에 잡아놓은 을의 전당권을 이 병이 굳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자기가 대위 변제자에게 이전이 되는 거지, 당연히. 그리고 이제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도 다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라는 거, 그거를 좀 알아두자. 그리고 이제 변제자는 법정 이 대위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법정 변제에 의한 대위, 변제자 대위는 법정 대위가 있고 임의 대위라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것도 조금 이따가 볼 건데,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구상권이 없다 하면은 이 병에게 구상권이 없으면 변제자 대위의 효력도 없고, 변제자 대위의 효과에 관해서 통설 판례의 입장은 권리 이전설이다. 권리 이전설이다. 즉 본래 채권자 을이 가지고 있던 권리들이 대위 변제자 병에게 이전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Y 채권도 그리고 을의 저당권도 전부 병의 것이 된다. 그래서 을을 병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을의 저당권이 병에게 이전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꼭 필요할까? 필요가 없다. 법률의 규정이 이전이 되기 위해서는 186조 등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187조에 의해서 성립이 된다. 그리고 그 말은 등기가 필수가 아니라는 말이고, 임의대위와 법정대위가 있는데, 임의대위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해, 임의대위에 대해서는. 근데 법정대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해야 한다. 즉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가 없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러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법정 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법정 대위를 가질 수 있냐 하면은 보증인, 물상 보증인 등과 같이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변제를 하지 않으면 보증인, 물상 보증인을 말한다. 그리고 단지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제외된다고 한다. 단골 손님이나 이웃, 동창을 말한다. 그리고 이행인수인. 이행인수인은 299쪽에서 다시 하신다고 하네. 그래서 이 제3 법정 대위를 가진 병은 보증인이나 물상 보증인이 되고, 그리고 사실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단골 손님, 이웃, 동창, 단순 인간관계 안 됨. 빨리 10분 남았어.
그리고 대위자와 채무자 사이의 효과. 노트 23번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483조부터 먼저 보면은 채권의 일부의 대위자와 채무자 사이의 효과 482조 전 2조의 규정에 의해서 채권자를 대의한 자 병은 자기의 권리에 의해서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전부 변제에 의한 대위, 변제자 대위는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의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한다.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제도이므로 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뭐냐면 자기가 1억을 뭐 대신 변제를 했으면은 그 1억만큼만 한정을 하고 뭐 3억 5억까지는 안 된다 이 말이고 일부 변제에 의한 대위, 일부의 대위는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 변제가 있는 데에는 대위자 병은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해서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고 한다. 전항의 경우에 채무 불이익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변제자는 해제권까지는 없어.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일부 대위에 의해서 채무 불이익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고 그래서 이제 통선 및 판례는 채권자 우선설의 입장을 취한다고 했지. 이에 따르면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일부 대위 변제자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받는 것도 우선 배당을 받게 된다. 여기에서 함께라는 말을 보면은 병이 먼저 X 건물에 대해서 건물 경매를 실행할 수 있냐? 없다. 그러한 것은 없고 채권자가 항상 우선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채무자가 1억에 대한 채권을 을이 이제 갑한테 1억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제 갑이 가지고 있는 X 아파트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 1억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저당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증인 병이 을한테 7천만 원을 먼저 일부 대위 변제를 해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을은 이제 갑에게 채무 불이익에 대해서 뭐 해제권 행사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고 병이 그리고 변제자 대위로서 구상권만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배당 순서는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이제 이 X 아파트가 경매에 팔린다 하면은 채권자가 이제 이거를 이제 경매에 내놨어. 이제 변제자 이 병은 그 경매에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경매에 내놓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7천만 원에 매각이 됐다 치자. 7천만 원에 매각이 됐으면은 우선 변제권을 가진 사람은 채권자이기 때문에 먼저 이 채권자에게 갚지 못하는 이 3천만 원이지. 7천만 원은 먼저 변제됐으니까 3천만 원이 먼저 배당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천만 원이 후순위권자로서 병이 이제 배당이 된다. 동순위가 아니다. 평등 비례하지 않다. 210이면 중단. 이것도 암기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일단 결론적으로 암기해야 돼. 일단 482조 제1호 제2호를 보면은 보증인이 이제 변제를 했지. 변제를 했는데 만약에 미리 이제 자기가 부기 등기를 하는 경우 을에 대해서 자기가 그 갑이 가진
뭐 X 아파트에 대해서 자기가 미리 부기 등기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제2호 정이 그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물상 보증인인 보증인에게는 대위하지 못한다. 이거를 결론을 먼저 암기를 해놓으라고 하셨는데, 자, 이 밑에 걸 같이 봐야 될 것 같아. 이게 내용이 채무자 갑 채권자 을이고, 을이 채무자 갑 소유의 X토지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음. 그리고 병이 보증인이다. 을이 채무자 갑이고 을이 채무자 갑 소유의 X토지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음. 그리고 병이 보증인이다. 자, 이거 이제 논의가 필요한 경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보증인 병이 그 돈을 대신 갖고 나서 제3취득자 을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게 무슨 얘냐면 그 갑 채무자가 이 을에 대한 저당권이 잡힌 X 아파트를 제3취득자에게 양도를 한 거야. 그래서 병이 채권자 을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했고, 갑이 X 토지를 정에게 매도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정이 매수를 안 하려고 했어. 왜냐면은 이 X 토지에 저당권이 잡혀 있었으니까. 그래서 갑이 정에게 X 토지에 을의 정당권이 있지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이미 변제를 다 했고 무효 등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너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직접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말소하면 된다고 말을 했고, 정이 믿을 수 없었고, 을은행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진짜 변제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X 아파트는 사실 돈을 진짜 변제한 것은 갑이 아니라 병이었던 거지. 그래서 뭐 정이 안심하고 X토지 매매 대금을 갑에게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이거는 변제 후에 그 정이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위와 같은 경우에도 보증인 병이 정에게 대위를 주장해서 경매를 실행시킬 수 있냐 하면은, 정은 이러한 손해를 자긴 예상할 수가 없었잖아. 그래서 제482조 제2항의 1호를 보면은 미리 부기 등기를 한 경우에 한해서 보증인 병이 변제한 후 을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부기 등기를 한 경우에 한해서 병이 정에게 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 것이고, 만약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보증인 병이 변제는 했지만 부기 등기는 하지 않았으면 병은 정에게 대위를 주장하지 못하게 돼. 그러니까 미리 부기 등기를 했으면은 제3자인 정에게 대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정이 변제를 하고 근데 미리 부기 등기를 했으면은 병이 정에게 대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게 정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이 믿고 거래한 거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병이 변제는 하였으나 부기 등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은 정에게 대위를 주장하지는 못한다. 미리 부기 등기를 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이것만 잘 파악하면 되는데, 이미 변제를 한 경우에는 부기 등기를 해야지 정에게 대위 주장할 수 있고, 이미 병이 변제를 하지 않았는데,
제3취득자 을이 정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병이 변제를 한 경우에는 당시에는 변제를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얘를 보호할 이유가 없잖아. 을이 변제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을의 저당권이 완전히 유효하게 존속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정에게 신뢰가 처음부터 필요가 없지. 이미 변제가 되었으므로 을의 저당권은 소멸되었어. 정에게 팔았으니까. 토지를 팔았고 그 판 거를 이제 을한테 준 거니까 이미 변제가 된 거니까 을의 저당권은 소멸이 되는 거고 처음부터 없음으로 보호할 것도 없고 병은 채권자 을에게 전액을 변제하게 그러고 나서 병이 채권자 을에게 전액을 변제했다면 병은 굳이 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자기가 돈을 갚은 거니까 정에게 대의를 주장할 수 있겠고 제3취득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임의가 변제된 상태인지 여부만 살피면 되겠다. 이미 변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면 부기 등기를 해야지 정에게 대의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미 변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면은 부기 등기 없이도 을에게 대의를 주장할 수 있다. 제3취득자 중에 1위는 그래서 제2호로 보면은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고 했고 3호는 제3취득자 중에 1위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서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 무상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전후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므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서 다른 무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 무상보증인과 보증인 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채권자를 대위한다. 이때 보증인과 무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가 있는 경우 판례는 단위 자격설의 입장에서 그를 보증인으로서 1인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 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해서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므로 무상보증인이 담보를 제공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데에도 미리 대위에 부기 등기를 하였다면 동일한 범위에서 제3취득자에 대하여도 저당권을 대위할 수 있다. 보증인은 전세물이나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대해 부기 등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에 저당권 등의 등기에 관하여 대위에 부기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제3취득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우 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그러나 제3취득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후에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대위에 부기 등기를 하지 않고도 대위할 수 있다. 이 부분은 212쪽 제482조부터 제485조 내일 한 번만 더 복습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